a National Assemblyman who's served 3 consecutive terms since 2004. It's Lee Sang-min. He lived most of his life with a permanent disability resulting from polio, which affected him just 6 months after his birth. Despite his disability, he did not give up on his dream. He pass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 which is known for being extremely difficult to pass. 치열하게, 아주 줄기차게, 끈질기게 밀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자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In 2015, he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hich deliberates on legislative bills before they ar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ay tuned to hear the inspiring story of National Assemblyman Lee Sang-min, living proof that nothing is impossible.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국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뒤를 보니까 예전에 인터뷰나 뉴스에서 한두 번 봤던 곳인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예, 이제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네. 좀 줄여서 법사위 위원장실입니다. 제가 법사위의 이제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제 사무공간이죠. 네네. 그러면 이 위원장실에서 의원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회의를 보통 할 때는 이 바로 옆방인 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장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일이 주된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각부 장관들, 차관들, 또 그 정부의 뭐 실무자 국장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계속 면담하고 법안 같은 거를 또 말씀도 듣고 또 외부 손님들도 오시면 또 하고 또 그 틈틈이 이제 제 법안 심의할 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위원장은 사회를 잘 보려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네네. 음악도 듣고 그렇습니다. 졸 때는 이제 문 닫아놓고 의원님 처음에 정치 활동 시작하셨을 때 참 좌충우돌 소신껏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본인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가 직접 정치를 해야 되겠어라고 결심하신 계기는 뭔가요? 저는 일반 국민처럼 정치인들 똑같이 저도 막 비판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하고 네. 제가 정치인으로서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네. 그런 우연한 기회에 당시 이제 선배로부터 제안을 받고 뭐 될 거라기보다는 깨끗한 선거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선거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바람이 저희 당 쪽으로 불다 보니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보람이 있었던 적도 많고 네네. 그렇습니다. 참 모든 일이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게 많이 다르잖아요. 막상 정치계에 입문하시니까 이런 건 되게 의외다 내지는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구나 느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네. 뭐 지금은 이제 덜 하지만 네. 또 외국의 국회의원들도 심하게 이렇게 서로 간에 대립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나라는 뭐 6탄전 막 이렇게 주먹다짐까지도 하는 나라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시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어울릴까 말이나 같이 뭐 이렇게 인사라도 제대로 할까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서서 그렇게 막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원수처럼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투다가도 딱 또 회의 끝나면 또 악수를 하고 네. 잘 지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칠이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정치인이 혀는 두 개다. 네. 왜냐면 어떤 때는 이 말, 네. 어떤 때는 저 말. 그런데 이게 정치인이 겉과 속이 다르게 거짓말한다는 그런 나쁜 의미도 있지만 한편 어떤 때는 속에서는 막 비운 감정이 있어도 그걸 표출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타협하고 또는 거래하고 그래서 타결을 해야 되는 그것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면 그 다툼, 미움을 끝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좀 의아했겠어요. 막 싸우다가 다음에 나왔는데. 막 싸우다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또 나가서 막 이렇게 서로 웃고 같이 밥 먹고 또 소주 한잔 하고 하는 걸 보고 그때는 그 문화적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아, 저 사람도 진짜 애니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이제 해보면서 아, 정치를 내면 나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구나.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가 뜻이 어느 정도 받아주게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시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제일 먼저 좀 바꿔놔야 되겠어. 벼르고 있던 사항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갑자기 2004년도에 출마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내건 공약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과학기술연구소 또 대학의 연구실이 너무 안전에 취약해 있어서 그거를 고치는 네. 또 안전을 강구하는 연구실 안전법을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내서 다음에 이듬해에 통과된 것이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정부 부처에도 과학기술부에도 이제 그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생기고 그 예산도 배정되고 또 각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실험실에 안전을 구축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죠. 아, 정치계에 입문하신 지 11년 넘어가고 계세요. 처음에 정치계에 입문하셨을 때와 지금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처음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여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하는데도 일하는데도 좀 수월한 점도 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야당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좀 센 얘기도 네.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미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막 그전에는 막 몸싸움도 하고 네.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몸싸움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네, 훨씬 더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글쎄요, 제가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는 국민들한테 많이 꾸지람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영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면 그 런던 시민들이 이렇게 모자를 벗고 경의의 표시를 한다고 해서 영국 국회의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당신네들은 이렇게 시민들이 모자도 벗고 존경한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누가 그런 헛된 얘기하냐고. 거기도 똑같이 네. 정치인 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꾸지람 듣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 운영 또 국민들의 개개의 삶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정치이고 또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잘 알뜰하게 나한테 또 내 이웃 우리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 꾸지람은 하시지만 어느 나라나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수차례 받으셨을 거예요. 뭐 의정 활동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선거 활동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힘드시겠지만 반대로 사실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의 장점이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선거운동 뭐 이렇게 하고 행사장 찾아다니면 이 활동에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막 신속하게 움직이지 맞아요.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핸디캡인 건 틀림없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인사할 때는 정치인들은 다 악수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인사 한 번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죠. 그리고 선거운동 할 때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평가해 주시고 네.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네. 합니다. 또 다른 장애우들은 의원님을 보면서 꿈과 희망을 또 키울 수 있을 또 것 같아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네네. 예, 좀 더 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저를 보면 네.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국회의원 하는데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또 이상민 의원님 하면 좀 유명한 이슈 되는 게 매일매일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 11년 정도 되셨으면 서울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실 만도 한데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집을 얻기가 좀 애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서울이 우선 집값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그 월세나 임대료도 비싸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요. 또 저희 집사람은 물론 이제 이제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이 어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집사람하고 애들은 서울로 이렇게 이사 오기는 원하기도 하고 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네네. 우리 어머님이 대전을 안 떠나시려고 그래요. 유성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따로 살아야 되는데 네. 나이 드신 어머님을 혼자 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저도 대전이 유성이 편해요. 네. 이렇게 그쪽 유성 쪽쯤 기차가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럽니다. 네네. It was 5 a.m. and darkness still dwelled in the city of Daejeon. But National Assemblyman Lee Sang-min was already starting his day. 지금 시간 되겠냐? 어떻게 되냐? 예,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가 몇 시지? 10분 차가? 예, 10분, 15분 차입니다. 안 되겠네. 55분 차 타야 돼. 안녕하세요. Assemblyman Lee made haste towards his car as soon as he got out of his apartment to make it to the train station on time. 그럼 같이 타야 되네요. 빨리. He had planned on taking the 5:55 train bound for Seoul that morning, but due to the late-night discussions the night before, he found himself leaving his apartment later than he had intended. 5시에 막 나와야 되는데 깜빡이야. 맘 같아서 그냥 1시간만 더 잤으면 좋겠구만. Today, everyone is in a rush to get to work in the morning, and National Assemblymen are no exception. Assemblyman Lee checked his schedule as soon as he stepped into the car. Upon arriving at the Daejeon train station, Assemblyman Lee, with his secretary's assistance, rushed to get to the railway platform on time. 자, 갑니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어디 있을 거야? With only 4 minutes to spare, they arrived at the train station. 아이고. 빨리. 놓고 펜 주고 펜. Assemblyman Lee breathed a sigh of relief and found a moment to finally relax. This probably wasn't the only time that he had to rush to the train station. So why does he still choose to take the train to Seoul? 고속도로가 길이 막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거의 시간 정확하게 가니까 지금 딴 데 같으면 이때쯤이면 이제 이렇게 기대가지고 졸 텐데. The hour-long train ride to and from Seoul is one of the most precious moments of his day, and the only alone time he gets. After rechecking his schedule for the day, he was sound asleep. We will soon be arriving at Seoul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The train finally arrived in Seoul. It was still quite early, but Assemblyman Lee made haste for some reason. 지금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A-E-O-O. He headed to a meeting room at the train station instead of going directly to his office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둘러싼 여야 공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직접적으로 뭐 여쭤보죠. 지금 말이에요. He had scheduled a brief interview on a radio show before going into work to discuss politics and share his thoughts with the public. 거의 뭐 매일 그렇죠. 뭐 안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바빠요. 막 그리고 설사 뭐 인터뷰 같은 게 없어도 막 이게 습관이 돼서 막 저 뭐 여기저기 막 마음이 분주합니다.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나 이런 막 긴장도 있고.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근데 이제 국회로 가죠. 국회 가서 또 이제 밥 못 먹었으니까 같이 식사하시죠. 구내식당에서. Unlike most National Assemblymen who have private cars, Assemblyman E takes a taxi from Seoul St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every morning. The reason for traveling by train and taxis is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hear their voices, which is nearly impossible to do while sitting in his office. 2시까지 일하셨는데 손님이 없었어요? 아니 낮에. 낮에 어제 돈 9만 원 벌어더라고요. 9만 원이요? 그거 뭐 휘발유 값이니 뭐니 하면은 그게 6만 5천 원 번 거예요. 가스값. 9만 원 버셨으면 6만 5천 원 비용 빼면 6만 5천 원이에요? 네. 아 그럼 3분의 1이 경비예요. 3분의 1이 아이고. The morning rush, which began at 5 a.m., finally came to an end upon his arrival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ssemblyman E's morning routine seemed quite frenetic and intense. How was the situation for his assistants? 네, 제가 지금 초선 처음 때부터 한 10년 됐는데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다니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없죠. 의원님이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행사 다니시고 사람 만나시고 또 정책하시고 뭐 굉장히 바쁘시죠.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 예. The general meeting, scheduled for 10 a.m., was canceled at the last minute. But instead of taking the time off, he promptly pushed forward the other scheduled meetings. 45분쯤 10분 있다가 여기 저 우상호 의원 그 세미나하는 데 갔다 올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금상군수 쪽 사람 그쪽은 한 15분 10시 15분으로 좀 바꿔와. 지금 여기 일정에 나와 있어. 어디로 또 행차하십니까? In the early morning hours, from 5 to 11 a.m., Assemblyman E constantly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round him, regardless of the time and place. We wondered, what motivates him to work this hard? 아유, 뭐 저도 부족한 거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잘하면 또 보람도 느끼고 많은 국민들의 그런 문제들이 풀려거나 또는 해결되고 또 이득을 또 얻게 되고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때 아주 기분이 좋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National Assemblyman Lee Sang-min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every chance he gets and inspires others to strive toward what may seem impossible. By doing what he does best, Assemblyman E will continue his efforts to create a place to live in for everyone, both the non-disabled and disabled alike.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 진단 받으시고 사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좀 안 나실 것 같은데 언제 처음으로 아 내가 남들과 좀 다르구나라고 느끼셨어요?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자신에 대한 인지, 상대방에 대한 인지를 할 때 그 무렵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좀 이렇게 걷는 모습을 특히 이제 이쁜 여학생을 보면 마주쳐 가기가 싫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도 또 제 성격도 그래서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저한테 깊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생각을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오히려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네. 네, 그리고 제가 가방 같은 게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힘들면 제 친구한테 들으라고 네. 막 명령하고 막 그래 맡기고 그랬습니다. 네. 또 친구들은 또 서슴없이 네.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성격적 뭐 등등 또 주위의 부모님이나 가족 또의 배려,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들의 배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춘기 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남과 다르다. 특히나 그 다름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좀 가장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전혀 반항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사춘기 때? 우리 그 부모님이 네.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6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오신지도 몰랐죠. 왔다 간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때 하도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선생님한테 많이 꾸지람도 듣고 얻어맞을 때입니다. 장난도. 그래서 어떤 때는 안 떠들고 반성하고 안 떠들고 있는데도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어필을 했죠. 네. 저는 안 떠드는데 왜 때리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별 때리는 네. 게 못하죠. 네네. 그때 저희 때만 해도 뭐 저 선생님이 때리시고 맞고 하는 건 거의 뭐 일상적이었는데 옆에 친구가 떠들어서 너도 맞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장난에다가 뭐 말썽 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점심시간 전에 4교시쯤 오셔서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학교에서 이렇게 노는 거를 다 보시고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한테 상민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버님은 오히려 막 그게 더 안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막 저 구퉁이에서 책만 보고 얼굴이 하얗고 얄짤하게 있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고 오히려 말썽 피고 하니까. 아, 네. 그 당시 꿈이 있으셨어요? 그 어릴 때야 꿈이야 뭐 이것저것 많은데 네, 가수 되고 싶었다는 예. 말씀이셨는데. 제가 이제 특별한 뜻은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 네. 남녀 연합 고등학교 연합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음악 클래식 네. 음악 네. 거기에 빠져서 공부는 다 전폐하고 거기에 매했죠. 지금 목소리는 이게 그때 그 목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건 야당 국회의원 2번 하면서 저희 이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 네. 네. 저기 그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멋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얼마 전까지. 근데 그때는 진짜 저기 성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되고 가끔 싶었는데, 취미로. 그런데 제가 무슨 막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으로 강선생님처럼 트레이닝을 받아서 막 음악적 재능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막 그 음악이라는 그 예술적 부분에 자기 생활을 인생을 걸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흠모하고 네. 선망에였어요. 네네. 그런데 공부는 꿀짜고. 네, 그런데 이제 전혀 어머님 말씀 없으시다가 네네. 그 아버님 1학년 끝나고 부르셨어요. 네. 성적이 이제 거의 꼴찌니까 네. 너 대학 가려고 하냐? 예, 무슨 과 가려고 하냐 그러길래 성악가요. 아버님의 그때 표정이 네. 굉장히 씁쓸했어요. 굉장히 그때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심한 표정이기도 하고, 굉장히 쓸쓸한 표정이기도 하고, 이 녀석 어떡하지 하는 그 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아버님의 그런 표정을 보고 딱 저의 현실을 느끼게 됐죠. 네. 야, 내가 무슨 성이야지. 내가 무슨 성악가를 갈 수도 있는 재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한들 내가 무슨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네. 결심을 먹으신군요. 근데 의원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어느 정도 공부도 기초가 있어야지 성적이 오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으실 수 있었어요? 빨리 따라잡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공부 마찬가지지만 네네.
포기하지 않고 아주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고 순간순간 맞이하는 어떤 좌절감, 낭패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이제 그런 뭐 좌절감, 낭패감이 쌓이면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수가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죠. 왜 법학과를 선택하셨죠? 그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 장애인으로서 나아갈 대학 진학 전공과도 제한돼 있고 나아가서 이렇게 사회진출하는데도 먹고 사는데도 상당히 제약돼 네. 있었던 시대니까 저로서는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든 판검사든 먹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말하자면 외길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법대 갖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대학을 진학을 해서 네. 또 이제 그 벌은 또 누구 못 주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대학의 그 캠퍼스 축제 때 네. 나가서 통기타로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때 재능이 있으셨네요 음악 쪽으로. 잘 나가는 오빠였다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축제, 대학 축제 이제 불려다녔어요. 네. 개런티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알바도 하고 네. 이런 호프집, 맥주집이죠. 생맥주집에 큰 그런 데 가서 또 하고 네. 2년을 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알바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번 돈으로 뭐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연애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 연애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는 하여튼 잘 나가는 오빠였어요. 축제 때 이렇게 기타 치고 네, 이러니까 네.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아유 그럼 또 이 타임에 저희가 또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기타는 없고 이걸로 반주를 제가 흔히들 이제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네. 친구들하고 이제 소주 한잔 마실 때 좀 흥이 나면 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네. 이건데 이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늘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아유 가사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 음악 프로에서 좀 불러주세요. 네. 법 쪽으로 돌아오셨는데 법 공부를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간도 길었고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는 로스쿨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각 나라마다 다른 법조인 되는 절차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1차, 2차, 3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1차는 그렇게 되는데 2차만 똑똑 떨어지고 그랬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한 10년 걸렸죠. 네. 남들은 뭐 그 동료 의원 중에는 사법시험 뭐 떨어졌다니까 한 10번 떨어졌다니까 무슨 운전면허 10번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차원이 다르죠.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번 떨어지면 10년이 훌쩍 지나가죠. 그렇죠. 그 20대 그야말로 황금 시기 같은 풋풋한 20대를 그냥 그렇게 시험 보는 걸로 시험 보면 떨어지고 또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이제 31살에 그 시험이 됐죠. 네. 최종적으로. 이 10년째 보셨을 때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로 보셨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볼 거야 이번에 안 되면 이런 마음으로 보셨나요? 저는 어쩌면 외길이니까 네. 그때 안 됐으면 또 시험 받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 싶어도 뒷받침이 안 되면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신 거죠. 네, 저한테는 그 일밖에 제가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 남한테
꿀리지 않고 살려면 사법고시를 당연히 되죠. 다른 게 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누가 뭐 오라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취업이 장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안 됐으면 또 도전을 또 했겠지만 다행히 이제 그 하나님이 신이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기운을 주셔서 다행히 시험 되고 이제 사법 연수를 거쳐서 변호사 개업하고 한 10여 년 하다가 이제 국회에 입성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의 그런 뒷받침 이런 배려가 없었으면 또 동생들 그런 지원이 없었으면 저 혼자 될 수가 없었겠죠. 네, 그게 큰 버팀목이 됐군요. 네. 결정적이죠. 네네네. 그 10년 만에 합격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저 같으면 너무 북받쳐서 이렇게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그 전날 신문에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에 전날 이제 그 총무처 담당 정부부처에서 그 명단을 이제 밤에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팩스로 해서 이렇게 그때 팩스가 있어서 팩시밀리로 이게 오는데 딱 보니까 제 이름 이상민이 딱 이렇게 툭툭툭툭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감격이 폭받치고 막 난리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험 안 봐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막 시험장 가고 이제 봄날 3월달 1차 보고 7월달에 2차 4일 동안 보고 뭐 거기까지만 보고 3차에 뭐 다 2차까지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그 매년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그 안도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그 합격을 확인하고 전화를 드렸죠. 대전에다가 그 시험 됐다고.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임마 3차가 남아있잖아. 가서 3차 공부하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2차 합격자 중에 3차는 떨어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저 혼자 공부 열심히 했죠. 아마 3차는 제가 수석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어쨌든 자식된 도리 이렇게 뒷받침해준 도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법시험과 관련된 꿈을 3번이나 꿨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꾼 적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시험 보다가 시험장 가야 되는데 고시촌에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있다가 이제 시험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여동생이 하고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다 승차 거부하는 거예요. 막 낄낄거리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시험장 못 갈까봐 제 시간에.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국민윤리 과목인데 논문시험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2개 합해서 100점 만점인데 50점짜리 하나 문제를 2시간 동안에 다 끝나도록 다 못 쓴 거예요. 막 이게 막 발버둥 치고 막 하는데 감독관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저 1분 남았습니다. 내세요 하는데 그래도 벌쩍 깬 거죠. 아유 너무 알죠 그 스트레스를.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라는 트레이닝 인턴 레전트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수련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기숙사에 어느 날 있는데 사법연수원장님 그 보스가 딱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나운먼트로 그 연수생들을 전부 다 강당에 집합. 오늘 중대 발표가 있다. 지난번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잘못됐다. 오늘 발표 중에 저 이름이 빠진 사람은 열심히 해서 다시 시험 돼가지고 다시 와라 하는데 부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몇 번 확인을 했는데도 깜짝 놀라서 앉았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이거 아닌데. 그 이후에도 몇 번씩 국회의원 하면서 다시 시험 봤는데 뭔가 이건 뭔지 모르지만 안 돼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국회의원 하면서 또 보는 시험을 꿨어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앉아있던 아마 그 젊은 시절 20대 때 그 시험이라는 거에 눌려있던 아마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판사이던 그 선배한테 했더니 자기는 요새도 판사하다가 일 못한다고 쫓겨나서 다시 사법시험 보는 꿈꾼대요. 아,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네, 네. 그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하여간 우리 법대생들을 해서 사법시험을 목표로 해서 거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중압감, 네. 압박감이 있죠.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공연 앞두고서 막 맨날 안무하는 거 까먹고 또 배우분들은 대사하는 걸 까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꿈에서. 근데 참 사법고시는 10년 만에 되셨는데 이게 무슨 운명인지 국회의원은 정말 처음 시도하셨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런 게 좀 그 의원님한테 동기부여가 됐나요? 이거는 내 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국회의원 하면서는 참 보람이 있어요. 네. 제가 잘하고 법을 잘 만들고 또 정책을 잘 이끌어내고 또 예산을 잘 이게 좀 확보해서 그 공익적으로 합당한 일에 쓰이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아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뜻이 좋고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 자리에 있을 때 그 권한을 갖고 해낼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혜택이 가고 굉장히 보람 있고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치열하게 아주 줄기차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자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다시 또 끈질기게 치열하게 아주 물고 늘어져서 하면 끝내 이뤄낸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아니고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진짜 의리를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입니다. 남을 돕고 배려하고 그런 것을 정말 좋아 마음속에 우러나서 하신 분이거든요. 거의 여가 시간 없어요. 평일날은 이제 국회 와서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지역에 또 대전 유성 제 지역에 가서 지역 행사들이 많고 지역 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여가라고 하기에는 거의 없고 물론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남들처럼 축구장, 농구, 야구 마음껏 하고 싶고 달리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설사 저한테 장애가 지금처럼 주어진다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또 치열하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겸손 또 다른 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쭐거리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자중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인사성이 바릅니다 제가 하면서 이렇게 사법시험도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진짜 우쭐거리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를 봐도 정말 좋고 제가 머리가 수그러져요. 그럼 진심이에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볼 텐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거 진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요새 귀찮아해요.
아내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장가를 못 가고 비리비리하고 근데 비리비리한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게 혼자 산 사람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 보여도 자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네. 결혼하셨어요? 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죠? 편하시죠? 네. 네, 편하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시죠.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아는 그분이 이제 작婚을 하셨지만 중남대 음대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저를 이제 좀 어떻게 좀 괜찮게 봤는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소개시켰죠. 그 양반의 그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네. 첼로를 전공했고 당시 이제 성페테스부르크 네, 독립공화국에 러시아, 네. 유학을 가고 네. 잠시 이제 우리나라에 방학 때 왔을 때인데 소개시켜줬죠. 아유, 세상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이. 네. 예술 네. 이런 부분에 저희 집사람이 그냥 제가 그거 하나로 선망이 제 스스로 된 거지요. 네네. 거기다 막 첼로 전공했다고 하는데다 러시아 듣도 보도 못한 성페테스부르크 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네네. 네. 또 멋진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어린 신부를 두셨잖아요. 그때 부러움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 전날 굉장히 우울했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네. 제가 40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28이었고. 네, 띠동갑이셨잖아요. 네. 첫 번째.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아이고야. 두 번째는 여자 나이가 28. 많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진짜 철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 낳고 보니까 제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20대에 온통 고시 공부하고 시험 보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의 그 시계바늘은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사이에는 누구 만나고 자시고 이런 거 전혀 없고 누굴 사유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그 매번 떨어지는 사법시험 낙방생 막 후질군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가 30대 되고 40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의 시계바늘은 20대 초 20살로 딱 정지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살의 눈으로 보면 28이 아유, 의원님,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아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근데 애 낳고 첫 애를 낳고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네.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다니고 네. 애들이 할 때 저는 이유식 먹이고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아우, 제가 참 찔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빨리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식 먹이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나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첫째가, 사춘기에 들어섰군요. 네,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네. 첫째, 둘째는 아들이고요. 셋째는 딸인데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정말 이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딸이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예,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셋째 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대전서 서울까지 국회까지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니까 저는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셋째 아이가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기장에도 아빠가 친구들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 이런 것도 쓰고 네. 국회의원이다 직업이. 네. 근데 조금 쑥스럽다. 이런 얘기도 쓰고. 네. 쑥스럽다는 건지 부끄럽다는 건지. 네. 그러면 그런 가족들과 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주말에 좀 시간을 보내시나요? 저희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모시고 그 전에는 변호사 때는 식사도 가끔 하고 또 여행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제가 차 몰고 운전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네네. 요즘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참 세월이 빨리 가는데요. 이 법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임기 동안에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신가요? 군 사법개혁안. 우리나라 군이
그 지금 일반 민간 법원 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군대의 사령관 밑에 사령관이 군판사, 군검사, 뭐 임명권도 갖고 있고 또 재판에 관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민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이고 지금 시대에 맞으려면 사령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군 사령관들은 자기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법을 조만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별히 이 장애우들에 대한 좀 개선 방안 정책도 늘 신경 쓰고 계시죠? 그러면 제 자신이 이제 장애인 왼쪽 다리가 이제 장애를 있는 의원으로서 또 장애인계도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좀 더 살기 편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제 소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비례대표 중에는 장애인 쪽을 대표하는 의원이 각 당의 비례대표로 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장애인계를 대변해야 되고 그 권익을 실현해야 되는 의원으로서의 소임이 있는 만큼 그 목소리를 항상 내고 있죠. 네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 내지는 대우 같은 게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타 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까요? 무엇보다 그 장애인이 생활하고 또 교육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국가적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다니는 길부터 뭐 시설을 장애인의 편익시설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이동수단부터 그렇고 교육도 일반 비장애인들 아이들처럼 한 선생님이 여러 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장애인 아이면 어쩜 선생님 한 분이 맡아서 가르치고 돌봐야 될 그러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가 더 많이 비용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도 똑같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국가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계속 그 국가적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제 진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에게 편한 세상, 비장애인에게도 편하고 행복하다라는 세상이 되려면 아직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이상민 의원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빨리 이분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제 기대 이상으로 멋진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도 이제 우리 강인하 씨 뵙게 돼서 영광이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